그 2023년도에 집값 예측한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개인적인 좀 논평을 좀 해볼게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뭐 폭락론자도 있고 뭐 조정론자도 있고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니까 그 각자 입장에 어떻게 전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래요. 자, 빚 없는 실수요자가 내년 하반기에는 매수 기회가 온다. 자,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한번 매수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빚이 없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빚이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자, 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빚을 많이 내고 집을 사봤자 별로 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없는 실수요자 딱 선을 그어놨죠. 내년 하반기 정도면 가격이 떨어지면 한번 접근해 봐라라는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저점에서 6개월 정도 행보한다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현금 흐름이 좋은 투자자에게는 내년 하반기 시장 진입을 위한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실수요자 빚이 없고 그런 분들은 내년에 많이 떨어졌을 때 하반기 정도에 한번 매수해 봐라는 이야기예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때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요. 왜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집을 사서 먹을 게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실수요잖아요. 그 실수요. 내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어떤 정주하는 그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좀 떨어질 걸 예상하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가격 조정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강남 상고 아파트에 대해 응답자 중 80.7%는 내년 하락 가격을 예상했다. 자, 이거가 뭐 폭락론자건 뭐 조정론자건 폭동론자건 10명 중에 8명은 내년 강남은 떨어진다요. 자, 그러니까 강남은 서두를 필요가 없겠죠. 자, 응답자 중 26.9%는 강남 상구 낙폭이 5%를 넘어설 거라는 거야. 이러면 뭐 완전히 폭락이라는 거죠. 자, 10명 중에 2.56명 정도는 5% 이상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강남은 조심하셔야 돼. 자, 강남을 왜 조심해야 되냐?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입주 물량이 한 3년 정도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강남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에 비해서 너무 집값이 급등했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이라고 뭐 기업 CEO, 기업 회장 돈이 떼돈 몇십억, 몇백억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30억짜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 자체가 버블이에요. 집값은 어쨌든 그 소득에 맞춰 전세 가격이 형성되고 그 전세 가격의 본질 가치에 맞춰서 집값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남에 대해서 내년은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강남에 주택을 사면은 작게는 5억, 크게는 10억, 15억 이상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걸 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돈이 20억이 있다. 20억 가지고 지금 강남의 핵심지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10억 가지고 내년에 이제 원밸리 같은 것도 84 기준으로 10억 이하로 갈 수 있거든요. 개포동 같은 데는 10억 이하 지금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전세 사셔라. 전세 사시고 나머지 10억은 저금해라. 저금. 5%, 6% 저금하시고 그리고 4년 뒤에 시세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뒤에 시세를 보시고 거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전세금을 합쳐서 그때 집을 사시면 되죠. 그죠? 뭐로 지금 들어가서 고금리에 이자를 내면서 살고 있겠냐고. 우유로 먹을 게 없는데. 자, 낙관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미국발 금리 인상 행진이 멈추고 4분기가 되면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올 거라는 자본시장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금리가 내리기 때문에 매수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거든. 그때는 IMF 상황이라는 거야. IMF 상황. 그러니까 이것대로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집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한 전문가는 집값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해서 바닥을 다지고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전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별로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 벌써 했어요.
그죠? 하락했고 강남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것도 별로 부동산 시장의 반전에 상승 반전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강남은 가격이 떨어져야 바닥을 쳐야 상승 반전이 되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상승 반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전문가는 내년에도 지방주택시장은 침체가 계속되지만 수도권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안정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잘 안 맞는 얘기예요. 지방주택시장은 침체가 계속되는 건 맞아요. 여기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침체가 맞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지방은 전세가율이 뭐 70에서 80%가 나와야 되는데 전세가율이 50%가밖에 안 됐어.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세 살지 미쳤다고 집을 사겠냐고. 앞으로 2030년 정도로 가면은 인구 감소가 되고 지방 소멸 시대로 가는데 집을 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전세 살다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든지 서울로 이사 가든지 자 그런 계획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방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하향 안정화 그렇게 보셔야 돼. 자, 수도권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안정된다. 자, 수도권이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죠. 그죠? 이것도 잘못된 얘기죠. 수도권이 입주 물량이 충분해요. 그리고 앞으로 분양할 물량도 충분하잖아요. 좀 비관적인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2, 3년간은 부동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반등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026년 이후에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2023년은 부동산 시장에서 IMF 이후에 최악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제가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에요. 2023년은 아주 IMF상 아주 최악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부동산 시장으로 보면. 그리고 주식 시장으로도 보면 주식이 작년에 12월에 2,800이었나요? 자, 올해 얼마 끝냈어요? 한 2,230 정도로 끝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주식이 내년 말에 또 얼마나 끝날지를 모른단 말이야. 자, 이 부동산은 올해부터 빠졌잖아요. 자, 올해부터 빠졌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정말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고.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 3년 동안은 부동산을 쳐다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쳐다도 보지 말라. 자, 저는 대체적으로 이 의견에 동조를 해요. 자, 지방은 매우 위험하다. 자, 어떤 한 전문가는 서울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면 지방 아파트 하락세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지방의 매수는 신중해야 된다. 이거는 전 아주 절대적으로 동조를 해요.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에요. 다른 전문가는 지방의 갭투자 아파트부터 전세 대란이 예상된다. 자, 요거 갭투자를 지방에 많이 하잖아요. 자, 그 갭투자 하신 분들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어. 앞으로 지방 아파트 때문에 곤욕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요건 꼭 참고를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돼. 옛날 같은 옛날같이 그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한 번에 쭉 올리고 뭐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 자, 지금은 기준금리 5%를 이길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은행에 넣어놓고 5%를 받아서 그것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식은 뭐 사면 떨어지고 부동산은 버블이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 거기에다가 IMF는 앞으로도 저성장이라는 거야. 앞으로 10년 동안은. 자, 거기다가 고용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그리고 세계화는 깨져서 저물가 시대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야.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야. 거기다가 급격하게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그리고 지방 도시는 소멸 시대로 가고 있어요. 자, 결국은 우리가 아파트라는 것도 요번에 시장에서 봤지만 그 순간적인 버블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버블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팔았냐고. 거래가 되지도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버블이 끼면 거래가 안 된다고.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본질 가치로 가게 돼 있는 거야. 그 수요죠. 수요에 의한 본질 가치. 그게 뭐겠어요? 매매와 전세잖아요. 매매는 비싸면 안 사고, 그리고 전세는 대출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감당할 수 있는 금리면 사는 건데 지금 그 금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월세로 돌아서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무너지니까 매매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결국은 사람들의 그 전세로 살 거냐 월세로 살 거냐 그 수요에 달려 있다. 그 수요는 금리에 의해서 좌우된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미분양이 6만 가구 육박한다고 해서 또 이게 분위기를 막 규제 완화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윤석열 정부는
결국은 집값의 버블을 잡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목표가. 자, 집값 버블을 못 잡으면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로 가는 거야. 애들이 결혼 안 해요. 예? 그리고 애기도 안 낳고 그럼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규제 완화는 그냥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향. 예? 뭐 이제 구축의 유통 물량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고팔고가 정상화할 수 있는 정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고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거. 뭐 이게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거. 자,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생존 조건, 최소한의 생존 조건은 두 가지라고 봐요. 이 건강보험과 어떤 주거의 문제. 그죠? 거기다가 복지까지 좋으면 뭐 거기다가 연금제도까지 좋으면 뭐 선진국이잖아요. 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뭐 세계 최고잖아요.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집값이 꽝이잖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서울 수도권에 가서 18년 동안 일을 돈을 하나도 안 써야 집을 살 수 있다. 자, 이게 해결 안 되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들이 참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